이번 시간, 다음 시간은 생년하고 생일이 같은 구조도 비슷해요. 비슷한 형태도 비슷한데 그 첫 번째 구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수업 마치고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팔자 좀 연구 좀 해주세요 하고 왜 준 팔자가 있었어요. 5월 달에 사망하신 팔자. 기억나시나? 5월 16일 날 사망한 팔자. 저는 그게 그런 경우 연구 과제가 생기면 확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확 들어온 그런 팔자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 사람은 을묘생이니까 올해 30 시운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시운인데 고철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이제 집에 뭐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 배우자가 싫어하니까 근처 숙소에 갔다가 그 다음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직원이 가서 확인한 거거든요. 직원이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얘기 같이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들은 거 기억나지 않아요. 두 분들은 그냥 이슬리 들으셨구나. 저희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숙제 겸 삼아서 물론 그 자리에서 뭐 금방 한번 이렇게 딱 볼 수도 있었지만 뭐 그 자리는 뭐 이렇게 팔자 보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본 거죠. 물론 우리가 그 팔자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죠. 다양하게 많고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성향, 기질, 특성, 내재적인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진로, 직업, 부, 재물,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고 그 중에도 수명에 대한 임자도 가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이제 경향일 수가 있어요. 경향, 예를 들어서 좀 건강한 명이다, 장수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렇게 종명을 한다. 이거 참, 이렇게 단정해내기는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불치병이고 다 이렇게 정명에 이르렀어야 되는 그러한 질병들도 사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응? 평균 수명이 거의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불과 청독부 자료를 따지면 1930년대, 2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어요. 40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벌써 80세 중반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한 세기가 안 지났는데 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러시아 같은 데는 60이 채 안 된다 그러고 50도 안 되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평균 수명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국가적으로, 상황적으로, 기반적으로 해서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평균 수명이 한 10년, 20년 아니면 20년 이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의료시설, 혜택, 또 그 기술,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감당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그냥 질병에 그냥 굴복하고 마는 이런 경우였는데 요즘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어느 시점을
단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짓기는 어렵다. 물론 이명조를 가지고 역으로 이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겠나를 판별을 해봐라 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진행된 일이고, 또 이 동일한 이 팔자가 지금 을묘생이고 75년생이니까 비교적 지금 같은 저출산 시기는 아니니까 한 50명 내외 정도, 5, 60명 내외 정도는 동일 팔자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같은 남자만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팔자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날짜에 다 죽었느냐? 그거는 또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 그래도 이 명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같은 어떻게 보면 후행학습 같은 경우인데 사례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 나중에 유사한 사주나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사주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 그렇죠? 어느 시기에 건강에 대한 인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50세면 비교적 건강한 나이인 거예요, 그렇죠? 뭐 60이나 70을 넘은 나이도 아니고 당연히 뭐 70 넘어서 뭐 80 이렇게 언저리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 좀 있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해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고 나이인데 50이면 좀 너무 젊은 거 아니야? 뭐 평소에 뭐 지병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팔자는 제가 직접 감명한 팔자는 아니고 그렇죠. 수강생분이 가져오신 팔자고 그분이 비교적 정확하게 생년월일씨를 입수한 팔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팔자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수명에 대한 인자 중심으로 또 수명 요인이 대운과 세운에 작용하는 부분하고는 한번 볼 거예요. 유사 사례도 한번 더 살펴볼 거고. 그러면 일단 그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보면 수명성은 가장 첫 번째는 그 식신이죠. 식신을 포함한 식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식신 상관은 뭔가 행동하고 활동하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일간의 그 에너지가 이렇게 분출되고 발산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렇죠? 우리가 그래 식신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먹는 거, 즐기는 거, 그렇죠? 기호, 취미 이런 거에도 영향이죠. 그래서 이거를 식신을 수명성이라고 합니다. 수명에 관련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편인, 그러니까 편인이 이렇게 도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편인을 도식하게 되는 이렇게 밥그릇을 밥수저를 없는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중에 그 활동인자를 묶는 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 편인도시군이 오면 그 수명에 건강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관이 운에서 원국이나 운에서 편인운을 만나면 파묘상관이라고 있어요. 파묘상관. 몇 번 설명드렸는데 파묘상관. 그래서 파묘상관 하면 이렇게 손상을 시킨다. 손수원 이렇게 으뜸원자 쓰죠. 그러니까 그 수명의 근원을 이렇게 손상당한다. 이런 경우가 이제 식신상관이 다치는 경우죠. 다치는 경우. 그리고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그 재성이 다치는 경우입니다. 물론 재성은 일간이 감당하고 짐져야 되는 이게 관성도 그렇지만
재성은 일간이 이렇게 힘이 있어야 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의 에너지를 이렇게 식상은 설계하는 거고 이렇게 모손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식재를 같이 보는 거죠. 이거는 재성을 그래서 먹는 거를 추구하는 수단, 먹는 것 그 자체. 그래서 특히 정제 이런 거를 음식에 대한 음식물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명지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목숨을 여기 이때는 이제 근원원자를 쓰죠. 근원원자. 근원원자를 쓰죠. 여기는 으뜸원자를 쓰고 그래서 양명의 어떤 목숨을 기르는 배양하는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나 재성이 일단 다칠 때, 이럴 때 목숨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극에 의해서 다치거나 아니면 인묘에 의해서 그렇죠. 드러나 있는 원국의 식신상관이 인묘에서 예를 들어 인묘는 이제 지지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가 진토면 신금하고 임수는 인묘를 합니다. 맞죠? 지지에 진토를 가지고 있거나 또 올해 밖에서 오는 진의 작용력은 원국의 형이나 충에 의해 가지고 천간에 있는 일간에 비해 가지고 이런 신금하고 임수가 인묘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식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럴 어떤 형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하면 내가 컨디션이 좀 다운되거나 직장 생활이 좀 떨어지거나 진로가 변경이 되거나 뭐 이런 거예요. 뭐 또 조금 심하면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거죠. 또 이걸 내가 무슨 주도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어디에 매여가지고 연구하거나 뭐 이렇게 템플 스테이 하거나 뭐 이런 걸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외부적으로 지향하고 발설하는 재성과 식신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무기토일간들한테는 재성과 식신이 되겠잖아요. 진한테는 그렇죠? 지지에는 비겁이지만 그 12운성적인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적인 부분하고 릭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토는 토국수 또 토생금 이거는 그냥 상생상극의 이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진이 와서 하는 이면의 작용력은 기적인 작용을 하는 거지. 이 수하고 임수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이 기를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다 비식재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비식재관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러한 작용력들이 좀 뚜렷하다라는 거고 또 결국은 전체가 이 전체 팔자를 주관하는 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간목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간목이 일간이면 간목이 비식재관이나 연관성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천간에 드러나 있어요. 천간에 드러나 있어서 보통은 정신, 무형, 형이상학, 뭐 이렇게 이런 게 되기가 쉽죠. 방향성. 근데 요 에너지가 지지로 떨어지면 인목이 되는 거거든요. 묘목하고는 조금 달라요. 묘목하고 다른데 그래서 이거를 걸록이라 한단 말이야. 걸록. 그러니까 이 걸록이 갑의 글자, 뭐 예를 들어 을이 묘의 글자, 병이 사의 글자, 무가 사의 글자, 이렇게 기가 미나 축이 아니라 오의 글자, 그렇죠? 정이 오의 글자. 이게 록이 들어와 있는데 이 록이 지지에 있거나 록이 운에서 올 때, 이 원국의 상황하고 이렇게 형이나 충이나 파나 해나 이런 경우로 해서 이렇게 록이 닫힐 때, 록이 분명히 닫힐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수명인자라고 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일단은 이 원국에서 이러한 인자들을 수명성으로 확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식상이 있어서 식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식상이 천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지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식상이 그냥 홀로 외로이 보호됨이 없이 있는 거하고, 또 보호돼 있고 있는 형국하고.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임수 식상을 쓰는데 무기토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또 다르겠죠, 그렇죠? 아니 뭐 간목이 있어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다르겠죠. 간목이 있으면 무기토가 되더라도 임수를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형국일 텐데, 그러니까 원궁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데, 어쨌든 이러한 구조들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전체 구조 내에서 이걸 조후라고 봐도 좋고요. 조후라고 봐도 좋고, 전체 구조 내에서 이 팔자의 어떤 그 조화나 균형을 이루는 핵심적인 인자. 근데 그게 비교적 유일한 글자일 때는 그 글자 하나에 의해서 팔자 전체가 이렇게 그 혜택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 예. 그럴 때는 이 글자가 닫히면 안 돼요. 운에서 이 글자가 닫히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봐서 어떤 사람은 식신을 중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재성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걸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성이 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관성이 그런 역할을 하는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네 가지 정도 중에서 그러니까 수명에 관련된 인자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성이나 오행이 육친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어떤 직업이나 특성이나 진로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 건강 요인, 건강 인자를 이렇게 상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수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명 인자를 위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그 사전에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푸는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이 구조는 을묘의 무인의 무술의 병진이란 말이죠, 그렇죠? 병진이니까 그냥 격으로 보면 인월이니까, 그렇죠? 인월의 그러니까 인중에는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고 이렇게 간목도 있는데, 본래는 간목이 사령을 하죠,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간목이 사령을 하는데, 간목이 천간으로 어딘가에 드러나거나 이렇지 않고 을이 이렇게 을묘로 놓여져 있고, 대신에 중기인 인중의 병화가, 그렇죠? 인중의 병화가 시간으로 이렇게 투간이 돼 있어요. 이 구조를 격이 변격이 됐다라고 봐도 되고, 그렇죠? 원래는 편관격인데 인수격으로 변격이 됐다라고도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관격에 그렇죠? 편관용인하는, 그렇죠? 편관용인하는 구조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요거는 월지하고 천간의 구조를 살피는 구조예요. 제가 이걸 편의상 이 어떤 격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바깥의 외부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외부적인 상황이나 구조를 일단은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관 하나를 가지고 살인상생을 이렇게 격에서는 이루어져 있는데, 또 나머지 부수적으로 작용하는 인자들을 보면 을묘로 이렇게 떠 있고, 이게 지지로서는 인묘진, 즉 겉의 상황하고 안에 내부의 상황하고를 같이 겸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진중에 을복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이 관살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혼잡이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혼잡이 돼 있는 상황에다가 지지가 국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관살혼잡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관살혼잡을 좀 불리하게 다
전통적인 명리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냥 평관이든 정관이든 뚜렷하게 하나만 있어가지고 격을 이루었을 때 그런 구조, 그러니까 특히 남명한테는 관살은 직업적인 성분이니까 그런 쪽에 어떤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가져간다라는 건데 이미 관살이 이렇게 국을 이루고 혼잡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혼잡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직업의 그 어떤 정규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초년운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규적인 그런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잡이 돼 있을 때는 그렇죠? 합살유관을 하거나 합관유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을 하나를 정리해 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 만약에 합관유사를 하려고 하면 경금을 보거나 그렇죠? 뭐 신금을 보거나 이런 형태, 지지에 신금을 보거나 해서 뭔가 이런 그 관살의 혼잡된 형태를 해소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관살 혼잡의 형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 있으면 남명 입장에서는 정관 평관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녀의 어떤 다양한 인연 인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자녀가 다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거는 알아서 아니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거지. 예. 그리고 직업에 대한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나 요즘은 그게 허물이 안 되죠. 얼마든지 직장이나 직업을 여러 의무를 여러 경로를 이렇게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직업의 직장의 이렇게 메인 본류 내지는 안정성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살이 비교적 이렇게 강한데 이 명조가 그렇죠. 이 명조가 이렇게 그 진사가 공망이면서 없는 글자 그렇죠. 무식상의 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식상의 무재사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인중의 병화가 있어서 이 관사론제된 에너지를 관인상생 살인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자연법의 입장으로 보면 이치로 보면 어쨌든 그 인월의 무토들이 많은 목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냥 나무가 자란다라고 보면 동산의 큰 태산에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이제 개수가 이제 진중의 그 무토에 있는 거죠. 진중의 개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드러나 있는 이 재성 또 그리고 그 천간지지로 큰 나무 이렇게 관목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식상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좀 해주면 그것도 이를테면 관사를 좀 조율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없고 다 목하고 화하고 토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토로만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시간의 병화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격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그 관은 일간을 극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명예성분도 되겠지만 이게 이런 경우 이제 사업적인 인자로 쓰는 거거든요. 사업의 인자 이런 부분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인성으로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좀 성격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또 다른 측면을 하나를 보면 이게 지금 그 아까 이제 이렇게 격이 작용하는 무토는 올라갔는데 비견이니까 안 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구조 내에서
전체를 한번 보면 전체를 그러면 이 사람이